전체 의사의 83.5%가 한약을 쓴다. 외과도 84.7%. 외과 의사들은 흔하게 한약을 쓰는 군에 속합니다. 2015년에 일본 정집사사 가나자와 병원의 외과 의사가 암 수술 전후에 왜 한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암의 이 스트레스는 인체에 여러 변화를 일으키죠. 면역을 떨어뜨리게 하고 영양 실조를 일으키고 합병증. 이 장기적인 예후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수술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그래야 만족스러운 수술 경과를 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수술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그런데 환자분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서양의학의 접근법만 사용할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서양의학적인 이런 접근만으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대단히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게 외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고백이죠. 현대의학, 서양의학만으로 환자를 모두 다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획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학이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외과 선생님이 한의학을 믿는데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특히 한의학은 최근 사용 민도가 높아지고 많은 효능이 기대되고 있고 한약이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고 한약의 안리 성분과 작용 개념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성환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암 수술 전에부터 사실 한약을 드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한약이 쓰이고 있는지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암 수술 전에 한약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 수술 전 한약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것이고요. 첫 번째 주제는 암 수술과 영양장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영양장애가 수술 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거를 극복하려면 한방에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암 수술 전에 한약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그럼 뭔지 근거는 있는지 그 근거에 따라서 외국의 의사 선생님들, 국내 한의사 선생님들은 이 가이드를 따르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약이 암 수술 전에 대표적인 약이 보증익 기타이라는 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암 수술 전후에 그렇다면 한약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이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수술과 영양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 수술 전에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수술 후에 합병증이 늘어날까 안 늘까요? 수술 전에 영양이 아주 안 좋아요. 밥도 못 먹고 몸도 말랐고 막 암하는 분들은 보통 체중이 빠져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술 후에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률이 증가해요. 실제로 영양실조는 합병증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사망률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양장애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분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합병증도 늘고 사망률도 는다는 거니까 그분이 정확히 영양 장애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료인으로서 해야 될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수술 전에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가 알부민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부민 검사는 수술 전에도 하고 수술 후에도 하고 항암 중에도 하고 보통 간 기능에 관계돼서 하는 대표적인 거가 알부민 검사인데 이 알부민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의 세포의 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내 몸의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알부민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불량하거나 염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 좀 익숙하지 않은 검사인데 알부민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 알부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알부민보다 반감기가 짧아요. 아까 알부민은 3주 정도 된다 했잖아요. 얘는 그보다 짧기 때문에 환자의 영양 상태를 좀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해요. 비교적 최근 것을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양 상태 변화에 빠르게 이것도
체크를 하는 거에 되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좀 이거 민감하게 영양 상태를 본다 할 때 하는 검사가 바로 프리알부민. 이 프리알부민이 암 환자 결과 예측에도 사용이 됩니다. 알부민도 역시 암 환자의 예후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양실조는 합병증의 위험과 사망률 증가하고 관련이 높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정확히 파악할 때 하는 검사가 뭐냐? 그럼 프리알부민이라는 검사가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종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특히 암이 있는 환자분들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도 이 프리알부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위암이 있거나, 그죠? 식도암이나 대장암, 보통 위장관에 있는 암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수술 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수술하기 전에 이 혈청 속의 프리알부민의 농도는 위암이나 식도암, 대장암 환자의 수술 후의 합병증 발생을 예측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고 독립적인 마커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 전에 이 프리알부민 수치는 암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을 미리 예측하는 하나의 검사 인자라는 거죠. 대장암 환자, 특히 노인분들이 수술 전에 프리알부민 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이 프리알부민이라는 수치가 낮으면, 이 농도가 낮으면 이런 수술 후 합병증 위험도 높아지더라. 실제로 노인들 영양불량인 경우에 많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프리알부민은 대장암이라든가 직장암 수술을 받은 노인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의 간단한 예측 인자가 된다. 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대장암과 관련이 다 있다 그랬죠. 특히 노인과도 이런 대장암, 직장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사가 바로 알부민 검사다. 그 중에 프리알부민 검사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암 수술 전에 왜 한약을 제가 쓰라고 가이드를 하는가? 왜 한의사들은 수술 전에 몸을 만들 때 보약을 좀 드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의료가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양약도 쓰고 한약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냐면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의사들, 약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의사들 통계에 전체 의사의 83.5%가 한약을 쓴다. 어디는? 일본은 한약을 써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과는 내과 선생님, 88.8%. 평균 모든 의사의 83.5%가 한약을 쓰는데 내과가 제일 많이 쓰고, 외과도 84.7%. 외과 의사들은 흔하게 한약을 쓰는 군에 속합니다. 2015년에 일본 적집사사 가나자와 병원의 외과 의사가 암 수술 전후에 왜 한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암의 이 스트레스는 인체에 여러 변화를 일으키죠. 면역을 떨어뜨리게 하고 영양 실조를 일으키고 합병증. 이 장기적인 예후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치죠. 특히 암 환우들은. 영양불량하면 바로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데, 그 뒤로 바로 또 항암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후가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수술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그래야 만족스러운 수술 경과를 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수술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환자분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서양의학의 접근법만 사용할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서양의학적인 이런 접근만으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대단히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게 외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고백이죠. 현대의학, 서양의학만으로 환자를 모두 다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획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학이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외과 선생님이 한의학을 믿는데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특히 한약은 최근 사용 민도가 높아지고 많은 효능이 기대되고 있고, 한약이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고, 한약의 안리 성분과 작용 개념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해명됐다고 그래요. 오늘 한 내용도 과학적인 해명이 된 내용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방금 그 논문을 쓴 분이에요. 이분이 가나자 접전병원의 니시무라 모토 카즈라는 외과 선생님입니다. 이 병원의 부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아까 그런 논문을 내고 또 다른 내용의 논문이 뭐냐면,
그 중에서 대장암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장암. 대장암 수술의 면역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아까 대장암 환자들 제가 영양 상태 불량하면 예후 안 좋고 이런 말 했죠. 노인들 예후 안 좋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한방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일본 의사들 입장에서는 궁금하다. 수술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더 궁금하다. 우리 쪽에서 할 게 많지 않은데 한약 쪽에서 혹시 이런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좋겠다. 자, 보주익타이라는 약이 있어요. 대표적인 보약입니다. 보통 전신의 영양 상태를 개선해주고 면역을 부활을 해요. 그래서 내 몸의 방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식욕을 개선해요. 식욕을 촉진하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암 수술에 흔하게 쓰이는 약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이 영양소를 빨리 하면 면역을 개선해서 결국 면역을 빨리 부활시켜주는 약인데, 수술 전부터 이 보조유탕을 쓰면 수술 후에만 쓰는 게 아니고 수술 전에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술 후 좋다라는 건 이미 가이드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의 암치료 가이드에는 수술 후에 보조유탕을 써라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근데 수술 전에도 이걸 쓰면 면역이 부활할 거다라는 그런 게 기대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외과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주로 수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개복종, 배를 여는 수술을 할 때 20명을 대상으로 시험군에는 보조유탕을 하루 3번, 수술 전 7일부터 줬다. 마이너스 7D라는 거는 수술 전 7일부터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정맥 영양 주사를 양방에 사듯이 하고 5일간은 그렇게 한 치료를 한 거예요. 수술은 일반적으로 영양제 맞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한 거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 7일 전부터 전날까지, 수술 전날까지 7일에 걸쳐서 하루 3번 먹는 보조유탕이라는 약을 주고, 어떤 예후가 있는가? 보조유탕은 9명, 대족은 10명을 1대1로 이제 비교해 본 거예요. 오늘 주제가 아까 제가 프리알부민이라는 것을 강조드렸죠? 그죠? 이걸 설명드리겠어요. 제가 강조드린 거예요. 프리알부민은 영양, 수술 후에 예후를 좋게 하고 영양을 보는 이런 마커가 된다 그랬잖아요. 암, 특히 대장암들은. 봤더니 보조유탕을 투여한 경우가 수술 전부터 복용한 게 안 복용한 것보다 올라가더라. 특히 수술 3일 후에 유의하게 차이가 나서 프리알부민이 올라가 있더라. 수술 전부터 복용을 해도 얘는 그냥 영양주사 똑같이 맞더라도 그냥 영양주사만 맞는 것보다 보조유탕을 먼저 먹고 영양철 맞는 게 알부민 수치가 올라간다. 프리알부민 수치가. 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루킨 6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염증 물질이에요. 염증 물질. 이건 뭐냐면 이 조직이 손상되거나 염증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내 몸에. 염증 물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이게 상승해요. 중증 질환에도 이게 상승을 하고,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조직 외상이 심각한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인터루킨 6라는 수치가 올라가면은 수술 후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의 수치라고 보는 건데, 보조유탕을 미리 투여한 거는 수술 이후에 지금 이 인터루킨 6가 떨어지는 낮은 경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수술 후에 대한 회복을 좀 또 높여줄 수 있는, 수술 전부터 복용한 분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보조유탕이라는 약을 수술 전에 투여한 게 수술 후 프리알부민이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보조유탕을 투여하는 것이 수술 후에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보조유탕은 면역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역을 억제된 상태를 개선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암하는 분들은 면역이 억제돼 있잖아요. 암에 의해서 억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생겼죠. 이걸 부활시키는 대표적인 약이 보조유탕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뭐예요? 수술이면 감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암하는 분들 왜 백혈구 검사합니까? 항암 중에. 호중구 검사 왜 해요? 감염 걸릴까봐 검사하는 거예요, 그거. 호중구는 감염이 올 수 있는 환경을 가지는가, 그거 보는 검사예요. 근데 보조유탕은 뭐라고요? 백혈구를, 호중구를 대표적으로 높이는 한약이에요. 감염이 방어돼요. NK세포를 높여요. 당연히 방어가 되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항상성을 유지해요.
내 몸에 온전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 주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일본 외과 선생님들은 이미 이런 논문으로 밝혀져 있어요. 이런 근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보조이탕은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일본에. 오늘 주제였죠. 근데 수술 후에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수술 전에도 좋더라. 수술 전에도 프리알부민이 올라가 있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약이더라. 그래서 이 수술 전 투여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로킨 6라고 아까 했던 이거의 과잉 생산을 억제해서 수술 후에 이런 상처, 침습, 수술 후 개복하고 이러면 상처를 이 생체 반응을 떨어뜨려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수술 후에 단백질 대사도 프리알부민 높인다 그랬죠. 개선해요. 그러니까 영양이 개선되죠. 빨리 회복이 돼요. 결과적으로 면역력이나 영양 상태가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보조이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보조이탕 투여군이 수술 전에 투여했을 때 안 투여한 것보다 빨리 프리알부민 회복이 빠르고 인터로킨 6가 낮은 값이기 때문에 영양 상태 특히 나쁜 중내 누구겠어요? 노인. 고령자 노인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뭘 여러분이 권해드려야 돼요? 그분 보조이탕 빨리 드시게 하세요. 보조이탕. 그냥 이러고 수술 받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조기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보조이탕이 더 적용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보조이탕은 한방에서는 좀 몸이 찬 체질, 소화력이 떨어지는 체질을 써요. 강호동 같은 사람이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 많고, 그죠? 영양이 불량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사람한테 맞아요. 좀 더. 그런 대표적인 소화기 보약입니다. 사실 한방에서는.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의 소화기,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서 영양이 불량한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아주 더 적합한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암 수술 전후에 어떤 가이드가 있느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동양의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동양의학회는 의사들, 의대 교수들이 다 도쿄 의대 교수, 오사카 의대 교수, 다 의대 교수예요. 도야마 의대 교수, 다 의대 교수들이 모여서 지금 같은 방금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이거 의대 교과서에 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체크합니다. 일본 동양의학회가 바로 교과서도 만들고 가이드도 만드는 그런 학회입니다. 국내는 대한암한의학회라는 데서 이런 것을 만들고 교과서 만들고 이런 표준 지침을 만들고 가이드를 하고. 자, 대장암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논문입니다. 구글에 가면 딱 나와요. 구글에 뭐라고 돼 있냐? 방금 그랬죠. 대장암 수술 영양 면역상태 임상연구 아까 했던 그 논문을 가지고 동양의학에서 이거를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이탕은 수술 전 투여가 대장암의 수술 후의 조기 회복에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동양의학회, 일본 의사들의 가이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암 수술 전후에 한약을 써야 된다. 왜? 이 수술 후에 유해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 예후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암 치료를 순조롭게 하는 것이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치료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대약에서 수술 후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뭐 현대약만 하지 말고 현대약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한약에 메꿔줄 수 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 의사들이 바로 이 암수술 주술기에 체력이 떨어지고 그 피로하고 빈혈이 있고 이런 것들 출혈하잖아요. 조기 회복하는데 바로 한약이 대단히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게 현재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것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 전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술 관련 합병증이 발생률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알부민 있죠? 알부민은 이 농도는 간 기능의 저하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영양실조나 염증이나 쇼크일 경우에 감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부민은 암환의 예후에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프리알부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종종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특히 암 있는 환자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프리알부민은 알부민보다 반감기가 짧다 그랬죠? 알부민은 3주가량인데 그래서 더 짧기 때문에 환자의 영양 상태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이 혈청의 프리알부민 농도는 위암이나 식도암, 대장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고 독립적인 마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준이탕은 한약이죠. 보약입니다. 이 수술 전 7일 전부터 보준이탕을 투여해서 안 투여한 경우보다 비교해 봤을 때 이 보준이탕에 투여한 쪽이 침습의 마커인 인터루킨 6에 낮다. 염증 수치가 낮고 또 단백질 합성의 지표인 프리알부민의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양 상태가 나쁜 그런 경우라면 특히 노인이라든가 허약한 소화력이 특히 약한 분이라면 수술 전부터 보준이탕을 투여해서 면역을 높이고 알부민을 높인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회복에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수술 전에 왜 한약을 써야 되고 그런 것이 예후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